우리가 사는 21세기를 지칭하는 말은 지식산업사회, 창의력시대, 감성시대, 신모계사회, 디지털시대, 생명공학시대, 우주과학시대, 영상산업시대, 생태중심사회, 인공지능시대 등등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사회 현상들을 그저 드러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치 내 주변을 관망하는 3인칭 시점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여러분은 나의 이야기 1인칭 시점으로 어떻게 느끼시나요? 많은 답변에서 발견하는 단어는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내 주변은 이러이러한데 나는? 이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라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흐려지고 결국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자보다는 인생 한 번뿐이니 오늘을 즐겨라가 대세입니다. 소위 욜로, 오늘살이를 추앙하는 시대 정신은 사회 전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닐 겁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 자각에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위로받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세대 사람의 독특함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특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시간은 그런 나를 다독이며 그나마 즐거움으로 채워서 하루 또 하루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강렬하게 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불안의 근원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 물리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죽음, 갑작스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가장 큰 충격, 불안의 이유가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갑작스럽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그것이 끝난다는 것이다. 그는 죽음과 삶의 의미를 연결짓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 앞에서 삶의 참 의미는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내 삶에도 분명 끝이 있다는 것,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것,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도 다가올 그 예정 앞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진 그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고민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92년 가을 학교 축제 때 무대에 올려진 연극은 죽은 시인의 사회였습니다. 저의 배역은 극의 마지막 장면에 제일 먼저 책상을 밟고 올라서서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렇게 외치는 토드 앤더슨 역할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전통, 명예, 규율 최고가 교훈인 미국 버몬트의 입시 명문고 웰튼 아카데미였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로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 여기에 그 학교 동문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존 키팅이 영어 교사로 부임합니다. 그는 자신을 선생님이 아닌 캡틴이라 불러도 좋다고 말하면서 아주 독특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점차 그를 따르게 된 학생들은 공부보다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기로 여긴 다른 어른들은 이 학생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시간 낭비와 반항으로 단정짓게 되죠. 전통과 자유 사이의 갈등 속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그 책임을 지게 된 이 키팅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는 장면으로 깊은 여운을 남기며 이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키팅 선생님이 현실에 찌든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종종 외쳤던 말,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The Latin term for that sentiment is carpe diem. Now, who knows what that means? Carpe diem. That's seize the day. Very good, Mr. Meeks. 카르페 디엠. 일반적으로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유사하게 스페인어 케 세라세라 라는 말은 될 대로 되라는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뜻으로 일반에 사용되곤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리고 역시 현재를 대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말로 여겨집니다. 성경시대에도 어차피 죽을 인생, 오늘을 위해 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식민지였던 고린도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했고 철학자들과 웅변가들 같은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서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시대,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면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맞겠죠.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성경 말씀대로라면 오늘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카르페 디엠은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시인 퀀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의 라틴어 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바로 키팅 선생님이 전해준 죽은 시인의 말이었던 것이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하지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뭇 다릅니다. 현재를 잡아라,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혹은 오늘을 잘 활용하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결국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라는 말이 되겠죠.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지만 원래 의미대로 번역하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즉 될 일은 결국 될 것이므로 예상 밖의 일이 자꾸 일어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둘 다 미래의 불안을 오늘의 즐거움으로 덮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의 충실함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응원 같은 말 아닐까요? 죽음을 극복한 분명한 증거, 부활의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도 더욱 힘차기를 응원합니다.